여러분들은 감성적인 분을 선호하십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호하십니까? 예를 들면 누구랑 싸우고 왔어. 그 싸운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좀 감성적인 분은 잘잘못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괜찮냐 이렇게 위로해주는 공감을 하는 느낌이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쳐도 감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기분이 나쁘면은 기분 나쁜 걸 티를 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율이 중요한 거겠죠.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감성적이다 보니까 자기의 기분도 약간 컨트롤을 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성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싸우고 왔는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잘잘못을 따져. 근데 어느 싸움이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일은 없잖아요. 둘 다 잘못한 일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걸 찾아내가지고 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줘요. 기분이 상해. 듣는 사람이, 그죠? 근데 먼 미래를 봤을 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위로를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나의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성적인 거와 이성적인 게 공존을 해야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이성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감성적으로도 그 사람을 헤아릴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항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다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은 대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건데, 스토리를 공부할 때 인간의 뇌가 이제 파충류의 뇌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를 할 때 이제 포유류가 되죠. 그 다음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 영장류가 이렇게 있죠. 지금 본능적이죠, 파충류들은. 본능의 뇌라고 부르는 본능의 뇌. 어떤 걸 본능적이라고 하죠? 모든 생물이라면 공통으로 느끼는 본능적인 부분, 뭐 밥을 먹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진다.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마찬가지인 그 본능적인 거죠. 본능에 충실한 거.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가 부르면 별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배가 부르면은 뭐 미래를 걱정하거나 막 자기의 뭐 과거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거나 이런 거 없고 현재 진행형인 뇌인 거죠. 현재가 중요해. 현재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뇌인 거예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뇌라고 하네. 감정의 뇌. 그럼 이게 이제 희노애락을 얘기합니다. 희노애락. 희노애락은 이제 과거 중심적입니다. 과거. 10명의 사람이 갑자기 뭐 비가 오는 환경에 이렇게 놓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과거에 자기가 비가 왔을 때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은 비가 좋은 거고 뭐 비가 왔을 때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 애다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꼭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다 같은 감정이 들 수는 없다. 그거는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다. 과거 중심적이다.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거죠. 이성의 뇌. 이성의 뇌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죠. 미래지향적.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인 거죠. 이성적인 영장류. 감성적인 이제 포유류. 근데 이게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 진화가 덜 된 사람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의 뇌를 CT를 찍어 보니까 이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두엽이 발달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충동적인 거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 일을 했을 때 감옥에 간다. 이런 걸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당장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아까 학교에서 스토리 만들 때 이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은 논리적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캐릭터랑 B라는 캐릭터랑 C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성격 부여가 돼 있죠. 성격이.
성격이 틀린데 어떤 사건에 딱 노출이 됐어요. 근데 A, B, C가 앞전에 내용에서 나왔던 그 성격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성격의 캐릭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A라는 캐릭터는 좀 활동적인 애인데 갑자기 소심한 행동을 해. 그럼 논리적이지 않은 거지,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짤 때는 우리가 영장류의 애, 이성적으로 이거를 많이 따져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영화나 만화책을 볼 때 논리성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공감을 못해요, 스토리에. 영화 자체에 동화되지 못한다는 거지. 계속 뭔가 이게 저건 아닌데? 뭐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라는 자체가 작가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라인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돼. 어떤 사건들이 만나가지고 결말까지 가야 돼. 근데 이 A, B, C 이 캐릭터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실제 얘네들이 성격에 이 사건에 들어가면 같이 일로 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뭉치지가 않고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사건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도 어설픈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꼭 다음 사건으로 다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 갑자기 감정적인 이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을 이제 건든다는 거죠. 서로 싸우게 시키거나 아니면 적을 만들어. 적을 만들면 얘네들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럼 똘똘 뭉쳐요, 서로. 그래서 이런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힘들 때는 맨 처음으로 하는 게 일단 어떤 감정 싸움을 시켜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때 억지스럽지 않게 얘네들을 뭉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싸움을 시켜.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동의를 한다는 거지. 끄덕끄덕거려요. 같이 화가 나니까. 적이 생기면 쟤네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게 너무 당연해라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느끼는 거지. 그거는 이제 포유류의 뇌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감정 싸움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감정 싸움만 하면 재미가 또 떨어지니까 나중에 가서는 본능의 뇌를 건드리죠, 이제. 현실적으로 죽고 사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이제 파충류의 뇌로는 죽고 사는 거야. 그럼 같이 도망가고 아니면 적이 있으면 같이 뭐 공격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뭉치게 만들어서 결말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 진행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진화론적인 거죠. 우리가 파충류에서 시작돼서 포유류가 되고 그 다음에 영장류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토리 진행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운해랑 잔해가 있죠. 운해는 이제 창의력이죠. 창의력. 잔해는 이제 수학적인 거죠. 논리적. 이거 감정적. 오른손잡이는 이제 잔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왼손잡이일수록 이제 운해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깍지를 이렇게 껴보세요. 손가락을 깍지를 딱 껴보세요. 깍지 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씨, 그림 그지 같네. 여기 깍지를 꼈을 때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왔냐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죠.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면은 이제 잔해 쪽에 가깝고 왼손 엄지가 올라가면 운해일 가능성이 가깝고 팔짱 끼는 것도 있죠. 팔짱 끼는 것도 위로 올라온 팔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에 따라서 잔해 운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기가 오른손잡이라고 해가지고 꼭 오른손 쪽 엄지가 올라오거나 팔짱을 꼈을 때 오른팔이 올라오진 않아요. 두 개가 반대인 경우에는 골고루 돼 있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창의력, 운해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공간 지각도 들어갑니다. 시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지 공간 지각이 따라오는 거죠. 시각적 감각이 뛰어나다. 현대에 들어서는 잔해 운해가 공존하는 게 가장 좋은 뇌라고 밝혀졌죠.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뇌를 CT로 이제 찍어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뇌에서 자극이 이제 좌우가 엄청 빠르게 정보가 순환이 된다는 거를 알았죠. 그래서 좌우뇌가 소통이 잘 돼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우뇌가 좋다, 잔해가 좋다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림을 거의 이제 20년가량 그리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인데도 팔짱을 껴도 이제 왼손이 올라오고 깍지를 껴도 왼손이 올라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은 운해를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림 그리는 사람. 공간 지각이 여기 들어가고 시각적 감각이 여기 들어가니까. 근데 좀 천재적인 상급에 속하는 타고난 정도의
선천성이면 그 사람은 논리나 분석적인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공부는 필요하지만은 그림이 이미 처음부터 좀 잘 그려지니까 잘 그려지는데 뭐 논리적으로 막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계속 그리는 거지. 뭐 도형화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해부학을 꼭 해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일이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부학이나 투시나 명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그 얘네들을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감각적인 연습이 이제 실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이론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감각적인 게 플러스가 돼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엄청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제 책을 보신 분들도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타고난 게 그렇게 있지 않은 게 책에서 이미 제가 증명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막 이론 막 써 적어대고 저처럼 도형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잘 못 봤어.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책을 낸 사람 중에서.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감각적이고 약간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활동이 좀 힘들어.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사회활동이 힘들잖아요. 학원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림을 가리키는 선생이나 학생이나 둘 다 감성적이야. 그래가지고 학생도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잘 삐져.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상처도 잘 받고. 미술 선생님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잘 삐져요.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전두엽에서 그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안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손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선생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엄청 감성적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 그 결국에는 다른 교육기관들보다는 특히나 미술 쪽의 교육 체계가 어려운 게 학생이나 선생이나 감정적이야. 학생이나 선생이나 감정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그런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웬만하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죠. 교육기관에서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려줄 때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다 보면은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공격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울 때는 절대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주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학생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하게끔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선생님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교육기관 내에서는 이성적으로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이성적인 것보다 이제 감각적인 것들을 계속 발달을 시키는 연습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성과 멀어져요, 계속. 그래서 참 이게 혼란스러워요. 감각적인 걸 가르쳐야 돼서 감정이 들어가면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그런데 감정적인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참 희한한 과목입니다. 희한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포유류의 감정적인 뇌가 우뇌랑 가깝다는 거지, 우뇌랑. 공간지각 능력, 시각적인 거. 근데 이성적인 거는 이제 자뇌랑 가까운 거지. 연장류의 뇌.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이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포유류 쪽의 뇌를 자극을 시키는 과목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배우는 입장들에서는 감정과 이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다는 거죠. 재밌었어. 학교에서 배웠을 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연장류의 뇌 이것들로 스토리를 자기가 짤 때 막히면은 감정적인 걸 사용을 하고 감정적인 것도 안 되면 본능적인 이제 파충류에 죽고 사는 그런 사건을 넣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스토리를 풀어내고 그런 걸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다 말했습니다. 별말은 아니고 그냥 얘기를 했어. 맞아, 그림이나 그려야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